우리는 살아가면서 평소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잘못을 하는 경우 혀를 끌끌 차며 이런 말을 뱉어냅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란 말을 많이 합니다. 설사 그것이 한 번의 실수였다 하더라도 과거의 행동이 있어서 무시되어 버립니다. 전래 동화 중 사람이 된 고양이 며느리 이야기를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와 단둘이 방에 있다 지나가는 쥐를 보고 본능적으로 달려들어 그 정체가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람이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공감되어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친구 관계나 직장에서의 관계 등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조금의 희망을 품고 사람을 대하다가 결국 갈등이 생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사람은 안 변해.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 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하는 인간들은 상대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한두 번 보고 안 보는 사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하지만 매일 보는 사이로 직장 내 상사이거나 꾸준히 거래해야 하는 상대방이라면 이건 참 곤욕이 따로 없을 듯합니다. 사실 생각을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말을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물 흐르듯 살아가며 남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인 것 같다는 분도 계시지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요? 나이를 먹으니 좀 변한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역시 그대로인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그리고 종종 겪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사람이 180도 바뀌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어떤 분은 바뀌지 않는 분을 빗대어 쓰레기를 비유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쓰레기는 밖에 내놓아야 하는데 자꾸 집에 들여놨으니 그 악취와 오물들 때문에 인상이 구겨진다. 그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집안에 두는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더는 집안에 두지 않고 이제는 밖으로 버렸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의 나름의 깨달음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해야 한다는 내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성격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어쩌면 사람이 살아오면서 축적된 생존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눈에는 천성이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천성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기심에 기반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것은 누구나의 본능일 것입니다. 그것을 탓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것 또한 이기심의 일종이니까요. 상대방이 좋은 방향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주 순수한 의도로 조언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변하면 좋겠다는 생각,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발생하는 한탄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조바심이 생겨 결국 상대방을 탓하는 말로 내뱉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너는 일을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너는 왜 항상 약속 시간을 안 지켜? 당신은 왜 항상 그런 식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상대방을 바꾸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우리 또한 방어적인 태도로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화를 내며 싸움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리 타인의 강요와 훈계를 한다 해도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쓸데없는 짓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변하겠다는 결심만으로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뼈를 깎고 피를 토할 만큼 최선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변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쉽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충고를 해줘야 그나마 조금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던가, 나의 행동에 정말 문제가 있다던가 하는 큰 결심을 통해 노력해야 그나마 조금은 바뀔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 예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쳤던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습관을 갖고 왜 그럴까 하는 스스로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글을 써보고 사색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답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거나 따지다 보면 답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다른 방법도 있는데, 또는 저 사람은 당최 말이 통하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더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연현상처럼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 비가 오면 비가 오네. 우산을 챙겨야 하는구나. 처럼 그 현상을, 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요? 비가 오면 우산을 챙기듯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내 생각이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정신건강에 좋은 생각이나 행동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살면서 부모는 나는 우리 자식들을, 친구나 연인을 자신에게 맞추기 위해 참 많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변하면 내가 좀 더 편할 텐데라는 이기심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상대방의 변화를 바라거나 행동을 평가하는 등의 모든 행동은 내가 타인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내가 받아들이는 정보를 통해서만 편파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렇게 평가받거나 규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편향된 정보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관찰하거나 바라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결점이나 악덕은 깨닫지 못하고 타인의 결점이나 악덕만 알아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결점을 찾지 말고 자신의 결점을 찾아 고쳐 나가는 것이 행복한 길입니다. 세상은 상대방이 변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함으로써 의미가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깨달아 변화하면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아 변할 가능성이 더 클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변화시키고 싶다면 나 자신을 먼저 보고 변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명언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